자, 아플 때 수치 1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구나. 온몸의 염증이나 독소를 아주 쉽게 배출하는 방법. 겨울에 특별히 여러분의 면역력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이분이 지금 막 배가 아파요. 그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장상피화생, 예, 그 다음에 뭐 위궤양 등등 위염 있는 환자, 역류성 식도염, 위장병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숯입니다. 숯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에게는 아직 안 드렸는데 관장을 하시면 숯을 드셔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숯을 드실 때는 반드시 FDA 먹는 숯이 있고 찜질용 숯이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보면 위장병 환자들은 특별히 날마다 공복이나 취침 전에 이 숯가루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나 아마씨 오일도 염증 치료제고 올리브 오일도 염증 치료제예요. 대신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돼요. 그래서 숯가루를 올리브 오일에다가 잘 개서 요거는 캡슐로 나와 있거나 숯은 드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캡슐로 없으면 가루로만 돼 있으면 온 집이 새까매져요. 이불에 한번 묻으면 이 빨래를 아무리 해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이 숯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때 이 빨래가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캡슐로 있을 때 숯가루를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종이컵 같은 데다가 오일 2스푼 정도를 넣고 숯캡슐 두 개 정도를 이렇게 개가지고 위장이 쓰리고 아플 때도 그리고 공복 시에도 먹어주면 위벽이 암포제렘처럼 쫙 둘러요. 장벽을 싹 둘러서 장상피화생이나 뭐 위산이 나와가지고 뒤집어진다 할 때 이 숯을 드시면 이 효능을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많이 과로하고 해서 위암이 아닌가 하고 염려할 정도로 위가 상당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는 아마씨 오일로 했어요. 염증이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아마씨 오일에다가 이 숯을 이제 2-3스푼 정도를 넣고 개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숟가루를 두 캡슐을 입에 넣고 올리브 오일을 2숟가락 정도를 마셔도 돼요. 그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씨 오일을 쓰실 때는 물을 드시면 바로 쓸려 나가요. 그래서 주무시기 직전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요 숟가루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믹스해 가지고 드시고 나면 물을 바로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상피화생이나 위궤양이나 위산이 분비돼서 떼굴떼굴 굴를 만큼 힘드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공복시마다 계속 하시고 통증이 있을 때마다 하시면 굉장히 빨리 완화돼요. 그래서 숯을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숯 패치로 붙이기도 하고 찜질도 하고 하면 어마어마한 이제 효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숯을 이제 보안대체의학에서 숯을 활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특별히 지금 일본에 계신 분들이 중금속 때문에 이 몸에 이제 수은이나 납 중독들이 많아요. 그때 이게 숯하고 아마씨하고 올리브 오일하고 이게 다 유칼립투스 오일하고 해서 개어진 요 파스 형태로 지금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지금도 이제 개서 쓰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가정의학과 교수님 한 분도 예, 이제 유방에서 폐까지 싹 퍼져서 흉수까지 차 있어서 호흡도 어려운데 그 몸으로 하루에 오전에 2시간씩 환자를 보고 그러면 의사 가운 밑에 전체가 다 이 숯 패치로 다 이렇게 다 미라처럼 다 감았어요. 그러니까 석션기처럼 얘가 쭉쭉 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숯 찜질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지만 이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숯 찜질까지 하면 와우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회복이 빠르겠죠. 그래서 장상피화생이나 위염이나 위암 등등 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숯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또 식중독이나 독을 먹었을 때도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복통이나 구토가 난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음식 드시고 나서 배에 가스가 차는 분들 많죠. 음식을 복잡하게 가짓수를 너무 많이 먹어도 가스가 차고 그 다음에 이게 소화가 안 돼도 가스가 차고 유해물질이 많아도 가스가 차고 기생충이 많아도 가스가 차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숯을 먹으면 소화제처럼 싹 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요때 숟가루를 복용하면 싹 증세가 가라앉는데 그때 어느 정도 드시냐면 캡슐로 큰 숟가락 또 큰 스푼 하나나 반 스푼 정도니까 캡슐 한 3-4개 이상은 드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게 빨리 가라앉을 거고 정제된 숯을 쓸 때는 5개나 10알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기가 있을 때도 이제 숟가루를 쓰셔도 상당히 빨리 회복이 될 거고요.
자, 감기 몸살 기운 있고 편도선 인후염이 있고 예, 이렇게 많이 부으실 때 갑상선도 마찬가지고 자기 전에 베개에다가 수건을 안 깔면 베개가 새까매져요. 네, 그래서 수건을 먼저 깔고 입에 숟가루 캡슐을요 2개, 3개 이렇게 물고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물고 이렇게 자면 이게 살살 녹아요. 사탕처럼. 살살 녹는데 베개는 까매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 프랑켄슈타인이 거울에 딱 보여요. 어저께 오신 분이 수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입이 프랑켄슈타인처럼 귀신같이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다 조금 놀랬는데 예, 그래서 자기 전에 베개에 수건을 쫙 깔아놓고 입에 숟가루를 물고 주무시고 자는 중에 숟가루가 이게 침과 함께 서서히 넘어가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감기 초기일 때는 하루에 1~2번 정도만 드셔도 굉장히 효과를 보는데 이렇게 가루 형태로 드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일이 많아. 그러니까 캡슐로 이렇게 코코넛 캡슐에 싸져 있는 걸로 드시면 이렇게 묻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또 이렇게 편도선이 붓거나 또는 아파도 숟가루가 상당히 좋은데 숯 정제 2알 정도를 입에 물고 자든지 아니면 숟가루에 약간의 꿀이나 유칼립투스 이렇게 뭡니까 요 유칼립투스 오일을 2~3방울을 섞어서 되직하게 이렇게 믹스해 개요. 그래서 입에 이렇게 물고 주무시면 훨씬 더 목도 빵 뚫려요. 멘톨 성분이 많기 때문에 빵 뚫려 유칼립투스를 넣어서 드시면 감기 있을 때 이 숯하고 이 유칼립투스를 활용 잘 하시면 굉장히 빨리 나서요. 근데 이것도 귀찮고 싫으시면 프로폴리스 그냥 스프레이로 뿌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숯은 장염, 장암의 특효약입니다. 대장암, 직장암에. 그래서 설사나 장염을 하셔서 하루에 세균성 이질 환자들도 숯을 먹이면 싹 해소가 돼요. 예. 그래서 설사, 장염에는 금식을 하고 관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사를 해갖고 하루에 8번, 10번 정신없이 설사를 하는데 뭐하러 관장을 해야 하는데 유해균이 잔뜩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사를 해도 유해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설사하고 뭐 문제가 있을 때는 1차적으로 응급처치가 가장 좋은 게 물과 미네랄과 관장입니다. 관장을 해서 빨리 유해물질을 빼야 돼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숟가루를 드시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숨만 내리 드셔봐야 아직 세균은 그대로 있어요. 예. 그리고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찰 때도 예, 관장을 하고 2숟갈 정도 숟가루를 먹으면 싹 가라앉아 버려요. 예,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리고 장내 유해균과 세균의 대사물을 쫙쫙 흡착하기 때문에 뱃속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까칠하신 분들은 다 뱃속이 편안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까칠하신 분들은 자꾸 숟가루 먹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장염이나 개실염이 있을 때도 이제 하루 이틀 이제 금식을 하고 3일 이상 하면 오토파지가 3일째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죠. 예. 그래서 3일 이상 깨끗이 이제 이 관장을 또 해서 장내에 있는 그 유해 물질들을 쫙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숟가루를 하루에 3번 정도 드시고 염증 부위의 세균 및 세균의 대사물과 염증 독소들을 숱이 흡착할 수 있도록 이 숯 패치까지 쫙 넓게 붙여주시면 폐암 환자분들은 자기 병변 부위에 폐나 또 유방 환자들도 자기 병변 부위 가까이에 이 숯 패치를 붙여놓으면 석션기처럼 쭉쭉 뺍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숯을 붙일 때 이거 찜질하는 방법 아시죠? 온냉 찜질을 번갈아서 30분씩 하루 3번에서 4번 정도 하면 통증과 염증이 사라지는데 옛날에는요 이 숯찜질을 저희가 주방에서 이 물 팔팔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찜기에다가 이걸 넣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찜기가 여러분들 이게 푸드 스티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런 기계 이제 집집마다 있으신 거에다가 2칸짜리를 해갖고 요거 2개 정도를 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다 숯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숯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만 겉에만 빠시면 돼요. 숯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햇볕에 말리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 숯찜질기에다가 넣고 이 안에 넣고 한 20분 정도 얘를 이제 이 타이머로 넣고 팔팔 얘가 이제 쪄지면 요새 같은 때 겨울에는 몸의 면역력을 얘로 올리시면 돼요. 운동들 추워서 잘 못 가시면 운동도 하셔야 되지만 그러면 얘가 데펴지면 너무 뜨거워요. 그냥 병변 부위에 대면. 특별히 폐암 환자들은 제가 그 흉부외과 과장님 어머님도 아버님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각혈을 이 뭡니까 이게 컵 한 500ml 정도를 각혈을 하실 정도로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쪽에 계실 때 우리 유 교수님 아시죠? 어르신. 예, 그때 가보면요 너무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아드님이 그 과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이번에 너무 좋아졌는데 도대체 원장님 어떻게 아버님이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님이 하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렸는데 너무 모범생이세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여기 저 300동에서 여기 식당까지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5분만 있어도 기침 밤새도록 옆에 환우분들이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어르신 돌아가실까 봐. 기침을 얼마나 하는지 밤새도록 기침하고 얼굴이 새빨개요. 쌕쌕 그냥 옆에서 해도 소리가 들릴 정도. 야, 그런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잡히더라고요. 각혈하는 거 다 멈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들에 충실하세요. 지금 알려드린 대로 제 30년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잖아. 그걸 잘 따라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반응들이 오실 텐데,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찌면 이거 그대로 이게 살에 대면 뜨거워갖고 좀 화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수건 한 겹을 둘러요. 수건 한 겹을 두르고 그 다음에 내 병변 부위 가까이에다 찜질을 하는 거야. 하기 전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갖다가 이렇게 좀 발라요. 이렇게 보시면 유칼립투스 오일을 이 맨살에 이렇게 바르기가 좀 살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발라도 돼요. 찜질하는 데다가. 그러지 않으면 요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 몸에 이게 찜질하실 때는 먹는 이것도 식용이긴 한데 요거를 쓰면 좀 너무 이게 빨리 다니까 요거는 그냥 먹을 때 생으로 드시고 요거는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 찜질용으로도 써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 방울을 뿌린 다음에 여기 찜질을 하면 몸에 먼저 이렇게 바르고 하거나 살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다 바르시라고요. 뿌려요. 그 다음에 찜질을 해주면 석션기처럼 쭉쭉. 이 멘톨 성분이 없기 때문에 멘톨 성분까지 하면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20분 정도 쪄져서 뜨끈뜨끈할 때 그냥 하면 화상을 입으니까 여기다가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고 화상 입지 않게 그 다음에 하기 전에 멘톨 성분을 발라주면 굉장히 흡착력이 석션기처럼 쫙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맨살에 이렇게 너무 세게 말고 살짝 이렇게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이거 수건을 두른 찜질을 병변 부위 가까이 이렇게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여기가 뜨거워져 있으면 찬 물수건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10분, 1분. 뜨거운 거 10분, 예, 핫팩 10분, 냉팩 1분 정도. 예, 10분, 1분. 10분, 1분을 두세 번 하면 이게 쫙쫙 빠져요. 쫙쫙 끌어갑니다. 폐 점액질 이런 것들이 쫙쫙 빠져요. 그래서 숯을 먹기도 하고 찜질도 하고 이 찜질을 못 하실 때는 파스로 이렇게 다 붙이고 다니시면 돼요. 숯이 지금 다 요렇게 해서 하나 끝나고 나면 교대로 두 개를 교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각혈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으셨는데 뭐 한 달 보름도 안 돼가지고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숯파스를 붙이기도 옛날에 이걸 다 개었었거든요. 숯하고 아마씨하고 유칼립투스 오일 다 개가지고 줄줄줄줄 흘러 4x4 꺼지에다가 다 얹어가지고 다 흐르니까 줄줄줄줄 흘러. 그래갖고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이 패치가 나오니까 살 것 같대요. 그래갖고 이제 요 패치를 숯패치가 이렇게 한 장이 원장이 좀 길잖아요. 요것도 바르기 전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먼저 한번 쫙 도포를 하세요. 바를 부위에. 그리고 나서 요거를 바르면 엄청 시원해요. 엄청 시원하면서 몸이 그래서 요거 효능이 한 6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유칼립투스 오일을 좀 목욕하고 난 다음에 쫙 도포하고 난 다음에 얘를 쫙 붙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떼고 낮에는 이제 조금 운동 좀 하다가 또 이제 중간에 뭐 점심 먹기 전에 아침 먹고 나서 하든가 그때 또 한번 붙이고 그래서 하루에 2-3번 정도 붙이고 만약에 그 마약성 진통제 몰핀을 먹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찜질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찜질 적극적으로 하고 몰핀 대신에 이 물하고 소금으로 수액과 전해질 균형 맞춰주면 몰핀 먹기 전에 소금 먼저 드셔보세요. 미네랄 먼저. 통증이 엄청 빨리 멈춰요. 그래서 제가요 이 의사 가족들이 오면 통증이 올 때 꼭 이거 미네랄 병들을 들고 오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네랄이 들어가면 통증이 딱 멈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암세포들은 미네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전에서 꼭 필요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천연항암제도 드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병행하시지만 그 항암 식사에 뭐 아마시나 이런 것들로 필수 지방산으로 염증을 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과 소금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면역력이 잘 안 올라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미네랄 규정이 다 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온냉 찜질을 뜨거운 것만 하시면 안 돼요. 추워가지고 뜨거운 것만 하면 안 돼요. 뜨거운 것만 해도 되는데 온냉으로 하면 이 온냉 교차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 대사순환이 원활해져요. 예, 그래서 굉장히 더 빨리 석션기처럼 쭉쭉 뺍니다. 자, 그래서 염증 부위의 세균의 대사물을 쫙쫙 흡착을 하려면 온냉 찜질을 번갈아서 30분씩 하루 3-4번 하면 통증도 염증도 짜이날. 자, 그 다음에 열이 많이 날 때 타이레놀과 아스피린 대신에 일단은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마시고 관장을 해주면 2, 3일 안에, 아니 열은 금세 내립니다. 그렇게 하고 숟가루를 먹으면 열이 쉽게 내려요. 대장에서 혈류를 통해서 세포 조직으로 흡수되는 독소를 빨리 제거해 주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날 때도 타이레놀을 드시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물을 많이 먹고 빨리 레몬 관장을, 비타민C 관장을 하신 다음에 숟가루를 드시고 한두 시간 주무시면 싹 내려 있어요, 열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 몸에 이 침습적인 처치로 여러분의 몸들을 바덜링하게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간염, 황달, 담석증, 담낭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암 환자들이 수침질하면서 굉장히 빨리 도움이 되고, 예, 물론 이제 간 환자들은 해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은 해독기잖아요. 해독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해독이 굉장히 중요해서 리버 디톡스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밀크시슬로 글루타티온이나 밀크시슬 성분으로 간을 해독하고 그다음에 5단계 해독 가운데 4번째 단계인 리버 디톡스로 간에 있는 그 담석들을 빨리 없애고 간 청소하는 게 중요하지만 간염, 황달, 담석증, 담낭염 환자들은 이 해독을 하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요. 급하실 때 응급처치는 일단 3일 동안 이 금식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관장을 한 다음에 숟가루를 드시면 황달이 쉽게 없어져요. 그러나 아주 이제 간암이나 간경화쯤 진행되신 분들은 이 정도로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간 해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간하고 담낭 해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거를 병행하시면 굉장히 빨리 간이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황달기 있으신 분들, 눈에도요, 황달기 있고 피부도 황달기 있는 분들 꽤 많아요. 이미 이제 간 기능이 많이, 항암이나 방사선을 많이 하시면서 간 기능까지 디스펑션이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낭에 모여서 소장에 분비가 되는데 이 담즙을 숟가루가 쫙쫙 석션기처럼 쭉쭉 흡착을 해요. 그래서 대변으로 쫙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담즙 색소의 잘못된 유출로 생긴 이렇게 누리끼리한 황달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수술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회복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모기나 이 개나 뱀이나 뱀에 물렸을 때, 벌에 물렸을 때, 여름에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골 어르신들이 문제만 생기면 저에게 전화가 오고 막 쫓아오세요. 누가 시골에서 이제 자살하려고 농약을 조금 마신 친구가 있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약을 한 컵 먹었다 그러면 수술 2컵을 먹여요. 그러면 쫙 흡착해요. 거기다가 이제 이 계절 되면 이제 쥐약을, 여기 시골 어르신들이 이렇게 쥐약을 놓거든요. 그걸 강아지들이 먹고 막 거품 물고 난리 나면 숟가루를 2배로 먹이면 돼요. 그 유해 물질의 2배를 먹이면 쫙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그 복실이가 꼬리 흔들고 이제 2, 3일 뒤면 반갑다고 와요. 그래서 숟가루 찜질을 하면 숟가루가 피부 밑까지 스며들어서 독을 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붓지 않고 통증도 가라앉고 뱀에 물렸을 때도 10분 내로 물 한 컵에 숟가루 한 스푼을 먹고 다시 2번 정도 더 먹는다. 요거보다 더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안 돼요. 뱀에 물렸을 때는요, 특별히 이게 독이 있는 뱀에 물렸을 때는 상당히 많이 먹여야 돼요, 수술. 그래서 캡슐로 한 2, 30개는 먹여야 됩니다. 2, 30개 이상은. 그래야지 흡착을 해요. 2, 30개를 해봐야, 캡슐 2, 30개를 해봐야 숟갈로 5스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을 먹여야지 쫙쫙 흡착을 해내요. 그러면 혈색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뱀독이 혈류에서 장벽을 타고 장내로 들어오면 숟가루가 재빨리 흡착을 해서 배변을 시켜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 장 담글 때, 고추장 담고 된장 담글 때 어때요? 항아리에다가 뭐 넣어요? 곰팡이 필 때. 이 암덩어리가 곰팡이균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많죠. 곰팡이 세균, 그거를 누가 흡착을 하냐면 숯이 흡착을 해요. 우리 몸이 썩는 이 곰팡이균은 해독을 해서 없애야 되지만 이 곰팡이균을 빨리 없애려면 숯이 빨리 흡착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 시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배우고 계시죠?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한 귀로 이렇게 흘리시는 거 아니죠? 한 귀로 들으면 여기다 저장을 해서 집에 그대로 그냥 쌓아두시지 마시고, 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화농성 염증이나 골맞을 때 염증, 종양, 안질, 편도선, 인후염, 알러지 비염, 알러지 리액션이 있을 때도 숟가루와 아마시를 1:1 비율로 섞어요. 숟가루하고 아마시 둘 다 독소를 흡착하는 애들이죠. 필수 지방산이 먹을 때 말고도 찜질로도 아마시가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수패치에도 숯, 아마시, 유칼립투스 오일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의학과 교수님도 다 배웠어. 다 알아가지고 숯하고 아마시하고 유칼립투스 오일까지 놓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떡처럼 만들어가지고 쫙 4x4 꺼주에 쫙 펴서 병변 부위에 붙이면 석션기처럼 쭉쭉 독소를 흡착해서 숯이 가장 효과를 줄 수 있는 암이 폐암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약 10분 정도 이렇게 놓아두면 숟가루와 아마시가 엉겨서 고약처럼 이렇게 붙이면 되고, 여기 눈에도 이거 다락지 났을 때도 이게 숯을 활용하셔도 돼요. 그럼 굉장히 빨리 가라앉고, 이 4x4 꺼지 얇게 펴발라서 환부에 붙이면 염증도 빨아들이고, 염증이 심해가지고 막 유방한 3중 음성, 일본에서 온 스튜어디스 하는 친구가 3중 음성이에요. 그래서 유방에 농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 아내가, 유방의 아내가 홀이 구멍이 파인 것처럼 이렇게 말도 못했어요. 너무 증세가 심해서. 이 친구는 진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좀 해야 될 정도예요. 근데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너무 심하게 와 있고. 제가 무조건 저기 그 현대의학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전 거부하지 않아요. 급성 질환에는 예, 병원이 필요해요. 그러나 암은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 질환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먼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 안 하고 아무리 수술하고 항암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니까. 그래서 하버드 의대가 가장 형이상학적인 치료를 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하고 푸드 테라피예요. 그래서 음식이,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증세만 억제시켜봐야 여러분들이 계속 맥을 못 잡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맥을 제대로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농이 줄줄줄줄 흘러날 때도 숯을 쫙 해가지고 덮어주니까 이 천장에 피가 다 튀었어요. 얼마나 염증이 심하고, 옆방에 우리 그 주방에 선생님들이 계셨었는데, 그 옆에 환자들이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잘다고. 얼마나 냄새가 썩는 내가 진동을 하지. 림프까지 전이가 돼서 이게 팔이 아예 안 올라가요. 그래서 밤새도록 엄마 아빠가 막 이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런 상태면은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가기 전까지도 죽어도 안 간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수수로 진정을 많이 시켰는데, 이게 막 다 튀어요. 퉁퉁 부어가지고 팔은 안 올라가지, 딸은 울고 있지. 예, 막 난리였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자마자 제가 응급조치부터 한 게 수수로 진정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부종이 살살 가라앉으면서 예, 통증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염증을 쫙쫙 빨아들이면서 아주 그 썩는 내가 많이 이제 그 진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중이염 있는 분들, 물이나 불에 화상이 입었을 때, 습진이나 피부염, 골수염, 각종 염증이 있을 때, 이래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아마시 가루하고 1대1로 개서 물로 되직하게 개서 4x4 꺼지에다가 쫙 얇게 펴서 바른 다음에 반대쪽에 숟가루 드레싱이 스며 나오지 않도록 비닐로 이렇게 덮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편하죠. 이게 숯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이 숯배지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게 실온에다 놔서 이게 썩으면 곰팡이가 피면 진짜예요. 숯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고, 한 달, 두 달을 더운데 이렇게 방에다 놔둬도 안 썩으면 이거는 방부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방부제가 없는 애들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지 않아도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개서 쓰시는 분들은 요걸 활용하시면 돼요. 특별히 중이염이 있는 귀에 숟가루 드레싱을 이 귀파끼 이 주변으로, 그리고 이석증이나 이명이 있거나 이럴 때도 이 숯패치로 이렇게 귀 모양처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이 귀 뒤에, 귀 이게 뒤에 뭐 계속 붙이고 계시면 이게 살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코에 비염, 알러지 리액션, 이거 알러지 비염이 심하신 분들도 코 이렇게 잘라서 우리 교수님들이 알러지 비염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 하더니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고 밤새 주무시면 이게 쫙, 이게 코피 쏟듯이 농이 줄줄 흘러요. 우리 환자분 중에 한 분 아침에 막 코피 쏟듯이 노란 고름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농을 상당히 많이 배출을 시켜요. 그래서 중이염이 있는 귀에 숟가루 드레싱을 귀파끼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다가 목까지 내려오게 밀착을 시킨 다음에 그 위에다가 털모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안정을 시키시면 돼요. 아셨죠? 어떤 분들은 여기 이마에다 이렇게 하고 눈까지 이렇게 붙이고 주무시다가 밤에 깜빡 잊고 이게 부딪히시고 그랬는데,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털모자 쓰고 귀 속에 염증 부분을 돌던 피가 혈관을 타고 얼굴과 목으로 흘러 지나갈 때 숟가루가 염증 독을 쭉 빨아들여서 중이염 치유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한 자연치유학과 교수님 한 분이 이게 이명이 되게 심하셨어요. 이명이 영양이 부족해도 이명이 올 수가 있고요. 이명도 증세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운드에 충격을 받았을 때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그거는 뭐 이제 각자 봐야 되는데, 지금 응급 상황을 하신다고 할 때는 숯패치를 계속, 그분은 숯패치를 이렇게 귀 이게 뒤에다가 한 달 정도를 붙였는데 언제부턴가 그 이명이 없어졌어요. 30년이 넘도록 이명 때문에 고생하셨다는데.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보셨는데, 이렇게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돼갑니다. 자, 소화불량 가스 찰 때 복통이 올 때도 예,
캡슐을 3개에서 5개 정도 먹으면 복통이 굉장히 빨리 가라앉고, 복통이 심할 때도 숟가루 스포를 복부 전면에 이렇게 덮어서 밀착을 시켜주면 아주 심한 이게 배가 막 진동을 할 때도 굉장히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수찜질을 잘 활용하시고, 비닐로 숟가루 스포 위를 덮고 반창고나 안전핀으로 고정시키고, 숟가루 스포는 6시간에서 8시간마다 갈아 붙이는데 요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요 수찜질을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별히 폐에 염증이 있거나 폐암이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숟가루 스포를 떼어낸 후 찬 물수건으로 환부를 세게 문지르고 약 1시간 뒤에 다시 숟가루 스포를 붙인다. 그래서 수찜질을 하실 때는 2개를 놓고 하나 10분 그 수찜질을 이렇게 하고 또 1분 정도는 찬 물수건, 요걸 2-3번 반복을 하고, 예, 요거를 이제 하루에 2-3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찜질을 이제 요거 찜질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쉴 때는 수페스트를 이제 붙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요거 잘 활용들 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감기 몸살기 있을 때 숟가루 1숟가락을 따뜻한 물 1컵에 타서 마시고, 대야에다 따뜻한 물을 받아서 숟가루를 타서 족욕을 하시면, 발을 담가 놓으면 감기하고 몸살기가 굉장히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열도, 고열도 빨리 내립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이 있을 때도 활용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안약으로 쓰셔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눈에 이렇게 염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약으로 어떻게 쓰냐면 깨끗한 물에다 숟가루 약간을 타서 30분 정도 이렇게 가라앉혀요. 그러니까 종이컵이나 컵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 1컵을 넣은 다음에 거기다 수캡슐을 2개, 3개 정도를 까서 넣어요. 그 다음에 숟가루가 밑에 가라앉고 물만 이렇게 약간 거무스름한 물만 뜨면 그거를 안약으로 쓰시면 돼요. 골든실도 안약을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물에 눈을 그래서 이제 그 안약을 만들면 물에 이렇게 눈을 씻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씻어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 위에 숟가루 드레싱을 이제 안대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주무시면, 그래서 요걸 붙이면 이게 자꾸 이렇게 붙으니까 안대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수다 안대가.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요걸 잘라서 안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붙이고 주무시면 이제 한쪽은 구멍을 조금 열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다가 깜짝 놀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눈에 있는 염증도 상당히 빨리 가라앉아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축농증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축농증 있는 분들 이렇게 모양대로 잘라서 코에다가 붙이고, 이 친구처럼 이럴 때 코에다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숟가루 드레싱을 코와 코 주변에 널리 밀착을 시키고, 특별히 알러지 비염이나 세균성 비염, 사실 이게 비염이 심하신 분들 보면 유제품 많이 드시는 분들이 비염이 많이 와요. 우유 유제품, 요플레, 요거트 뭐 이런 것들, 그걸 드시는 분들이 이제 갑상선 질환도 우유에서 많이 오지만, 우유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이 알러지 비염이 안 없어져요. 계란하고 우유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주의하시면 좋고, 또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걸렸을 때 숟가루 드레싱을 만들어서 가슴 부위에 폐암 환자나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있는 분들은 다 가슴 부위에 이렇게 넓게 쫙 온장을 길게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병변 부위에.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쫙쫙 독소를 흡착을 해냅니다. 이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 특별히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수술 잘 활용하세요. 신장, 간, 폐 다. 신장염이나 신부전증이 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아시면 돼요. 허리 부분에 숟가루 드레싱을 만들어서 붙여요. 허리 부분에 이 숯을 붙이고, 또 경구용을 먹을 때는 꿀 4분의 1컵에다가 2분의 1컵을 약한 불에 올려서 꿀을 먼저 녹인 다음에, 이건 100% 꿀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1컵을 잘 넣고, 자, 꿀 4분의 1컵에서 2분의 1컵. 신장 기능을 못 하시는, 신장염이나 신부전증이 있거나 사구체가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잘 해보세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1컵을 잘 섞고, 그 다음에 숟가루를 1수저 넣고 개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7수저 정도 될 정도로 걸쭉해지면 여기다가 유칼립투스 오일을 7방울, 8방울을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밀봉된 병에다가 잘 담아두고 자기 전에 1스푼 가득 입에 넣고 누워서 천천히 잠들기 전에 삼키니까 베개가 새까매지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프랑켄슈타인처럼 입술이 시커매져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예. 요렇게 하시면 신장염이나 신장에 염증이 있거나 신부전증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요걸 좀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통, 볼골이 하거나 볼이 딱딱하게 부어 오를 때는 숟가루 찜질을 여러 번 하면 통증이 가라앉는데, 단 이 발치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종이 심할 때는 뜨거운 찜질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부종이 심할 때는 뜨거운 거 말고 이렇게 차가운 걸로 찜질을 하셔야 돼요. 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뜨거운 찜질을 하면 부종이 더 생겨요.
자, 그래서 볼이 딱딱하게 이렇게 부어 오를 때도 숟가루 찜질을 여러 번 하면 통증이 가라앉고, 치통이나 잇몸이 부었을 때도 숟가루 정제나 가루를 입에 물고 있으면, 지난번에도 치통이 심하셔가지고 그때 숯 물고 자니까 통증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숯이나 없으시면 골든실을 하셔도 되는데, 골든실은 물고 있으면 조금 독해요. 그래서 숯은 물고 계셔도 괜찮은데 골든실은 그냥 먹는 겁니다. 천연항암 항생제는. 대장암, 위궤양, 관질환 환자들도 숟가루를 복용하면서 동시에 숯찜질까지, 그리고 숯 이 패치까지 병행하시면 폐암 환자들은 필요하셔야 돼요. 이런 방법대로 환부에 붙여주면 굉장히 빨리 치료를 돕습니다. 수치에 있는 미네랄 성분들은 노화 방지나 항산화 작용을 하고, 얼굴 피지로 고민할 때도, 그래서 일본에는요 이 방사선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일본의 상류층이나 미국에 있는 상류층은 이 숯공장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속옷을 전체를 다 암 환자들이나 병이 있는 분들 다 이걸로 도배를 한대요. 그래서 몸에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을 얘가 석션 기제를 쫙쫙 빼내고, 특별히 일본처럼 방사선 피해가 있는 분들은, 그리고 직종이 그런 계통에 있는 분들은 숯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 피지로 고민할 때도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숟가루 팩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눈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찜질하시면 요걸 잘라가지고 그런 모양으로 하셔도 얼굴에 이제 그 어떤 팩 못지않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 싱가포르나 베트남이나 약간 이제 물이 바뀌면 배탈이 날 만한 지역에 가신다고 할 때는 숯을 반드시 들고 다니셔요. 그래서 제가 중국으로 이렇게 그 강의 다니고 세미나 다닐 때는 얘하고 골든실을 꼭 들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가서 그 물 현지에 가면 제가 물에다 꼭 물 먹고 나서 숟가루를 먹던가 아니면 숯을 넣어서 물을 마시면 배탈이 전혀 없어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오지에서 물이 더러울 때 한 알의 숯 캡슐이나 숟가루 조금을 넣어서 흔들어서 쉐킷쉐킷 흔들어서 마시면 탈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수돗물 이게 정수작용을 합니다, 얘가. 그리고 얼마쯤 사용 후에 한 달에 한 번 숯덩이를 바짝 말려서 다시 사용하셔도 되고, 4인 가족의 양은 20리터짜리 물통에 10%에 해당하는 숯덩이를 넣으면 되고, 물이 줄면 다시 채우면 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도요, 이 필터를 이거를 숯으로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자, 독가스나 화학약품 제거할 때도 숟가루 필터가 삽입된 방독면을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드신 다음에 숙취를 해소할 때도 콩나물국, 아스파라긴산 못지않게 숯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콩나물국 끓여줄 수 없을 때는 숙취를 뭘로 해소하냐면 숟가루를 드시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연대 우리 교수님들 다 숟가루로 술 드시고 나면 이걸로 숙취 해소하신대요. 이 강의들을 다 들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신 다음에는 두통과 숙취에 시달릴 때 숟가루를 숙취 제거에 사용하시면 되고, 욕조에다가 물을 절반쯤 채우고 숟가루 반컵을 타서 잘 휘휘 젖은 다음에 반순종을 하면 좋은데, 참 좋긴 좋은데요. 요걸 하고 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욕조 청소하셔야 돼. 시꺼매갖고 지워지지가 않아가지고 매직 블럭으로 아무래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숟가루를 먼저 두세 캡슐을 먹고 물에다가 앱섬 솔트 있죠. 저는 목욕을 할 때 앱섬 솔트를 타요. 이 간 청소할 때만 앱섬 솔트를 쓰는 게 아니고, 간 청소할 때 쓰는 앱섬 솔트는 이 뭐냐면 식용이어야 되고, 목욕할 때 앱섬 솔트는 입용용이에요. 목욕용이 있어요. 그 향기도 유칼립투스 향기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를 채우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시면 숙취나 독소가 쫙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집 증후군. 제가 여기 집 짓고 나면요, 항상 그 집에다 숯부터 다 집어넣어요. 숯하고 양파부터 넣어요. 통째로. 그러면 이 안에, 물론 저희가 환경으로만 안 나오는 걸로 벽지도 먹어도 되는 걸로 다 했지만, 암 환우분들이기 때문에 냄새나 환경호르몬에 상당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이 벽지들이 다 이렇게 손으로 긁으면 다 찢어져요. 먹어도 되는 벽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집 증후군이 말도 못해요, 환경호르몬이. 그래서 이 환경호르몬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 방마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참수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책이 많은 서재, 우리 유 교수님 방, 그리고 침대 및 벽장 등에는 이 책이 많고 이런 데는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숯을 좀 여기저기 배치해 두시면 좋고, 암 환자들 방에는 특별히 더더욱이. 그러면 이제 이 방에 온몸의 독소들이 얘가 숯이 잘 가져가요. 그래서 항아리에다 숯을 넣으면 곰팡이균이 사라지듯. 예, 그래서 수덩이를 바구니나 그릇에 담아두면 습기와 곰팡이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로 닦고, 우리 집에 오시면 방마다 다 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환우분들 방에 다 해놨는데 다들 가져가시기도 하고, 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로 닦고 햇볕에 바짝 말리면 다시 쓸 수가 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숯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셨는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숯하고 여러분들이 천연치료제나 또는 항암제를 드실 때 반드시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예, 드럭 인터랙션이라고 약물 상호작용이 생겨요. 예, 그러면 서로의 약물의 효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숯이나 어떤 화학적인 약이든 병행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천연치료제라고 해도 반드시 한두 시간 간격을 띄우셔야 됩니다. 얘가 쫙 흡착을 해봐요. 예, 그래서 위장약을 숟가루와 함께 복용을 하면 숟가루가 약의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병행하지 마세요. 드럭 인터랙션이라고 약물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천연치료에서는 화학적인 치료법이나 약을 병행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천연치료제를 드실 때도 그거를 제가 다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숟가루 활용법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